40% 넘게 벌고도 제 목표는 10%인 이유, 최근 1년 동안 저는 투자로 40%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 목표 수익률은 여전히 10%입니다. 재테크 잘해서 은퇴한 어쩌다 은퇴자입니다. 제 자산의 중심은 S&P 500과 나스닥 100이 두 지수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를 조금 얹고 최근 흐름이 워낙 좋았던 코스피 100 ETF를 더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0%는 바로 이 조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벌어놓고 왜 목표를 낮춰 잡냐고요? 솔직히 이 40%는 제 실력이 아니라 강세장이 겹친 결과고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계 1위 워런 버핏조차 60년간 연 몇 %를 벌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할 현실적인 숫자가 분명해집니다. 이 채널은 한방이나 대박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잃지 않고 천천히 자유로워지는 법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을 켜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는 순간 우리는 잡주와 도박에 손을 대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투자자 워런 버핏의 6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입니다. 흔히들 버핏이 연 25%를 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연차 보고서를 그대로 펴보면 1965년부터 2024년까지 60년 동안 주가 기준 연봉 리수익률은 19.9%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은 60년간 버크셔의 누적 수익은 550만 %가 넘습니다. 1964년 말에 $1000를 넣었다면 60년 뒤에 약 5,500만 달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버핏의 연 20%조차 같은 기간 S&P 500의 연 10.4%의 약 2배일 뿐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워런 버핏보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세계 1위가 60년을 쏟아부어 만든 기록이 시장의 2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버핏의 줄이 아니라 시장의 줄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 시장의 줄이 바로 연 10%입니다. S&P 500의 장기 평균은 1926년부터 약 100년간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명목 연 10.3%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직하게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이 10%는 명목 기준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질 수익률은 연 7% 정도로 내려갑니다. 한국의 세금과 환율까지 고려하면 체감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연 10%라는 건 매년 10%씩 또박또박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10년은 연 20%에 가깝고 어떤 10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장기 평균이 10%일 뿐 길은 들쭉날쭉합니다. 이제 더 불편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만큼은 벌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시장보다 못 법니다. 미국의 투자자 행동 분석인 달바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평균 주식 투자자의 수익률은 연 9.24%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연 10.35%였습니다. 매년 1%포인트 조금 넘게 꾸준히 시장에 뒤졌습니다. 이 작은 격차가 쌓이면 결과는 큽니다. 달바의 예시를 보면 10만 달러를 S&P 500에 그냥 묻어둔 사람은 약 71만 달러가 됐지만 매매로 휘둘린 평균 투자자는 약 34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절반 이상을 스스로 날린 셈입니다. 한국은 더 뼈아픈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국면에 들어온 신규 개인 투자자의 약 60%가 손실을 봤습니다. 거래 비용을 빼고 나니 신규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로 돌아섰습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거래를 많이 할수록 공격적으로 굴릴수록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소액일수록 단타가 심했습니다. 많이 거래할수록 더 못 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시장만 따라가도 충분한데 굳이 단타와 잡주로 가서 손실을 볼까요? 답은 목표 수익률에 있습니다.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연 30%나 50%로 잡는다고 해봅시다. 그런 수익을 줄 수 있는 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복권형 종목이나 레버리지 뿐입니다. 그런데 학술 연구를 보면 개인은 이런 한방 종목을 과대평가하고 결국 평균보다 낮은 성과로 끝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목표를 현실적인 연 10%로 잡으면 그 목표는 분산된 우량지수 하나로 충분히 달성됩니다. 도박에 손댈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연 10%가 정말 충분한지 산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 되는 횟수가 나옵니다. 연 10%라면 약 7.2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다시 7.2년이면 4배, 또 7.2년이면 8배입니다. 약 29년이면 16배가 됩니다. 한방 없이 시간과 복리만으로 이만큼 불어납니다. 이걸 경제적 자유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4% 룰은 은퇴 자산이 연간 지출의 25배쯤 되면 매년 4%씩 꺼냈어도 대부분의 과거 구간에서 자산이 마르지 않았다는 연구입니다. 장기연 10%는 그 4% 인출을 떠받칠 만큼의 수익입니다. 다만 이 4% 룰도 미국의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고 조기 은퇴처럼 기간이 길면 더 보수적으로 잡으라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목 10%, 실질 7%라는 숫자를 늘 머릿속 양쪽에 두고 계산합니다. 전설들과 다시 비교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13년간 연 29%를 냈고 르네상스의 메달리온 펀드는 31년간 수수료를 떼고도 연 39%를 냈습니다. 하지만 린치는 13년이라는 짧은 시기였고 메달리온은 일반인은 돈을 넣을 수조차 없는 직원 전용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줄은 우리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따라할 모델이 아니라 인간이 닿기 어려운 예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화려한 줄이 아니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시장의 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자신만의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어느 순간 잡주와 도박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높은 목표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목표와 시간이 우리를 천천히 자유롭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도 욕심을 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